화산은 오랜 지질 시대에 태어나서 수천만 년의 수명을 가지고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포악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위험한 등줄기 위에 오르려고 합니다. 아직 뜨거운 숨을 몰아쉬고 있는 지질학적 공룡, 그것이 바로 화산입니다. 여기서는 서기 이래 발생한, 즉 최근 2000년 안에 발생한 화산 분화 중에서 큰 인명피해를 초래한 10개의 화산 분화를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이탈리아 베수비오 화산입니다. 서기 79년에 폭발하여 폼페이를 매몰시킨 역사상 가장 유명한 화산 분화죠.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소설, 영화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베수비오 화산 분화에서는 버섯 구름과 같은 분연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폭발적 화산 분화는 이것을 상세히 기록한 플리니우스의 이름을 따서 플리니시 분화라고 합니다. 화산 폭발 지수는 5, 화쇄류와 화산재에 의해 13,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베수비오는 그 뒤로도 빈번하게 화산 활동을 했습니다. 1631년에도 베수비오의 화쇄류에 의해 4,000명이 사망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켈루트 화산입니다. 켈루트 화산은 산 정상에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재와 호수물이 뒤섞여 늘 라하르가 발생합니다. 라하르는 화산 이류라고도 합니다. 화산 홍수죠. 노도와 같은 라하르는 순식간에 산중턱이나 하류의 도시를 매몰시킵니다. 라하르는 인도네시아 켈루트의 현지어입니다. 그대로 학술 용어가 되었죠. 1586년 켈루트의 라하르에 의해 10,000명이 사망했고 1919년에도 역시 라하르에 의해 5,110명이 사망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활화산 에트나입니다. 에트나 화산은 유럽 최대의 활화산입니다. 공식적으로 높이는 3,329m로 되어 있지만 워낙 화산 활동이 활발해 높이가 수시로 바뀝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와 사투를 벌이는 괴물 듀퐁이 마지막으로 유폐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철학자 엠페도클레스는 에트나산의 신비를 밝히려고 화구에 앉아 있었는데 결국 자연의 신비를 밝히지 못하는 자신에게 실망하여 화구에 몸을 던졌다고 전해집니다. 1169년 16,000명이 사망했고 1669년에는 10,000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번째는 아이슬란드 남부의 화산 라키입니다. 라키 화산은 1783년 화산 폭발지수 6의 대분화를 합니다. 이때는 폭발적인 분화라기보다 대지가 갈라지면서 대량의 용암을 분출했습니다. 엄청난 화산재와 화산가스도 뿜어냈습니다. 이 화산 분화로 아이슬란드에서 9,300명이 사망합니다. 이 숫자는 아이슬란드 인구의 20%에 해당합니다. 5명 중 1명이 사망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라키의 화산재와 화산가스는 유럽을 덮습니다. 유럽은 여러 해 동안 저온현상과 흉년과 기근이 이어집니다. 유럽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라키가 분화한 6년 후인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원인 중 하나가 라키의 화산 분화였습니다. 라키가 분화한 1783년에는 일본의 아사마산도 분화를 했습니다. 이 해에 일본에서는 기근으로 100만 명이 아사했습니다. 굶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1783년은 동양과 서양에서 각각 대규모 화산 폭발이 있었던 해입니다. 모두가 힘들었던 해입니다. 다섯 번째는 일본 큐슈의 운센 화산입니다. 일본에는 현재 111개의 활화산이 있고 운센은 그 중 하나입니다. 지금도 운센은 연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1792년 운센 화산에서 분화와 함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화산을 뒤흔들면서 산체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산체가 바닷속에 돌진하면서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이 쓰나미는 그 반대편 해안의 도시를 덮쳐 순식간에 15,000명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유사 이래 일본 최대의 화산재해로 기록되었습니다. 키가 큰 성층 화산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화산의 운명이죠. 산체 붕괴는 화산의 일생에서 언젠가는 일어나는 결코 드문 현상이 아닙니다. 영상은 1980년 미국 세인트 헬렌스가 분화할 때 산체 붕괴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는 인도네시아 순바 섬의 성층 화산 탐보라입니다. 탐보라 화산은 1815년 화산 폭발 지수 7의 대폭발을 합니다. 단 한 차례의 폭발로 3,900m였던 높이가 2,851m로 낮아졌습니다. 순식간에 1,000m 이상 산체가 산산조각이 나서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거죠. 그리고 12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화산 폭발의 다음 해인 1816년은 여름이 없는 해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떨어져 흉년이 들고 기근, 전염병이 만연했습니다. 이 화산 폭발 이후로 지구상에서 이보다 더 큰 화산 폭발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일곱 번째, 이번에도 역시 인도네시아의 화산입니다. 자바섬과 스마트라섬 사이의 순다 해협에 있는 화산 크라카타우입니다. 크라카타우는 서양에서 크라카토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1883년 일어난 화산 분화를 영국의 전신을 통해 알리면서 화산 이름을 크라카토아로 잘못 타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일반적으로 크라카토아로 불리죠. 그 자리에 높이 1800m의 엄연한 성층 화산이 있었지만 화산 분화로 산산조각이 나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크라카토아는 그 폭발음으로도 유명합니다. 화산에서 4,800km 떨어진 아프리카 근처의 로드리게스 섬에서도 화산의 폭발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이 화산 분화로 대쓰나미가 발생해 36,000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은 크라카토아가 있었던 자리에 새로운 화산이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아낙 크라카토아입니다. 크라카토아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여덟 번째는 카리브해 마르티니크 섬의 활화산 풀레 화산입니다. 몽풀레라고도 부릅니다. 1903년 풀레 화산에서 발생한 화쇄류는 생피에르시를 전멸시키고 29,000명이 사망했습니다. 생존자는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20세기에서 가장 사망자가 많았던 최대의 화산재해입니다. 프랑스의 화산학자 알프레드 라크루아는 생피에르시에 돌진한 화산재의 사태를 니에 아르당트라고 불렀죠. 불타는 구름이란 뜻입니다. 열운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는 화쇄류라고 부릅니다. 파이로는 불을 의미하는 접두어이며 클라스틱은 산산조각이 난다는 뜻이고 플로어는 흐름, 그래서 화쇄류가 된 거죠. 화쇄류는 섭씨 800도 이상의 화산 쇄설물이 산사면을 시속 200km 이상의 속도로 돌진해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아홉 번째는 콜롬비아 안데스 산맥에 있는 활화산 네바도 델 루이스 화산입니다. 1985년 11월 여기서 대비극이 일어납니다. 루이스 화산은 적도에 위치한 화산이지만 산정에는 두툼한 빙하로 덮인 화산입니다. 1985년의 분화에서 발생한 화쇄류가 산정의 빙하와 눈을 녹여 데라하르가 발생했던 겁니다. 라하르는 상기석의 도시 아르메로시를 덮쳐 23,000명이 사망했습니다. 1902년 마르티니크 풀레 화산에 이어 20세기 들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기록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라하르 태전물에 묻혀 순식간에 공동묘지로 변하고 말았죠. 이 화산 분화는 정확한 지식의 부족과 정보 전달이 잘 안 되어 일어난 세계 최악의 비극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어디일까요? 바로 백두산입니다. 연대순이기 때문에 벌써 앞에 나와야 되겠지만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서기 이래 지구 최대의 화산 분화가 백두산에서 946년에 일어났습니다. 화산 폭발 지수는 7, 서기 이래 화산 폭발 지수가 7을 넘는 화산 분화는 1815년 탐보라와 946년 백두산 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백두산의 분화에 대해 한국, 중국, 일본 어디에도 역사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자의 숫자가 얼마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화산 폭발로 바레인을 포함해 사망자 수는 적어도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백두산 주변에는 이때 발생한 화쇄류, 라하르, 화산재의 두터운 지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화산재는 멀리 일본 북부지방에서도 발견됩니다. 그 이름이 백두산 토마코마이 화산재, BTM이라고 합니다. 토마코마이는 이 화산재가 처음 발견된 일본의 지명입니다. 바레는 926년에 거란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화산 분화가 바레 멸망과는 관계가 없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화산 폭발은 바레인을 비롯해 당시 백두산 주변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넓은 지역을 순식간에 매몰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북한의 산과 들에서 제2, 제3의 폼페이를 찾게 될 날이 곧 현실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